정답은 났다고? 아, 자동 쓰나? 조금만 힘냅시다 이제. 조금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306번을 잠깐 볼 건데 쭉 넘어가서 잘못 본 문제지. 그러니까 잘못 본 문제는 유형을 보면은 306번은 근해 공식 잘못 적용시킨 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18하고 319 보이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개수를 잘못 본 경우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문제집이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책으로 봤을 때 318번하고 319번 요건데, 이거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그래서, 봐봐. 2차 방정식 있지, 이렇게.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는 0이라고 2차 방정식 있어? 그럼 기본 문제는 뭐냐면, 1차항이라든지, 요거, 1차항 계수 B지. 1차항 계수라든지 상수항을 잘못 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항 잘못 본 경우가 있어. 유형은. 네, 그래서 거기 책에 실려있는 거 318하고 319는 다 요놈이야.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하야. 모든 문제집이 실려있고. 근데 얘는 갑자기 난이도가 완전히 상으로 올라가, 얘. 잠깐만 봐봐. 우리가 이제 봐봐. 2차 방정식 풀 건데 얘를 잘못 봤대. 얘를 잘못 봤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니, 이거를? 반대 해석을 하지. 제대로 본 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 그러면 얘를 잘못 봤으면 제대로 본 건 얘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분의 요놈, 즉 뭐니? 두 군의 곱은 제대로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만약에 상수항을 얘를 잘못 봤어. 얘를 잘못 보면은 얘는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은 제대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본 거에 포커스 맞춰서 풀면 되거든. 그게 바로 318하고 319 아니니? 얘는 기본 문제야. 그런데 이 차항을 잘못 보잖아. 얘는 차원이 달라. 얘를 잘못 봤어. 얘를 잘못 보면은 두 군의 합도 잘못된 거고 두 군의 곱도 잘못된 거야. 풀이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는. 그래서 요게 나온 학교가 가장 근래 건 숭이 문제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뺐어. 왜냐면 그게 3년 전에 나왔단 말이야. 나 이번에 그 기출 요거 맵을 만들 때는 1, 2년 거만, 2년치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빼버렸어, 모르고.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얘는 난이도가 올라가. 상당히 어려워, 얘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근해 공식이지.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시킨 경우, 그거에 관한 유형이 있어. 잘못 보고 푼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개수 잘못 본 경우하고, 근해 공식 잘못 적용시킨 경우하고. 지금은 이제 근해 공식 문제 한번 볼게. 그래서 306번 봅시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시켰어. 잘못되어가지고 잘못 풀었어. 그래서 두 군이 요게 나왔대. 그러면 제대로 된 근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봅시다. 306번. 그럼 봐봐. 근의 공식을 썼어. 그래서 나온 근이 뭐냐면, 하나의 근은 이게 나왔다는 거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에,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하나의 근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왔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근, 요게 하나의 근이야. 그랬을 때, 그래서 나온 근이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 얘기지. 그 얘기 아니니? 근의 공식을 잘못 써가지고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걔가 4하고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봐봐. 얘가 4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 아니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어느 놈이 4인지는 관심이 없어. 합하고 곱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군의 합을 구해볼게. 우선 요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합을 구해볼게. 합. 그러니까 우선은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 잘못 적용시켰으니까 그치? 원상복귀 시킬 건데 지금 두 군의 합을 구해주시면 얘는 뿅뿅 사라지지.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요 둘의 합은 요건데 얘가 얼마? 두 군의 합이 3이지. 그 다음에 곱을 구해봅시다. 요 두 개의 곱을 구해보시면 분모는 4의 제곱, 그 다음에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요놈, 뒤에 거 제곱 요놈이지. 이게 없어지니까 약분시키면 4a분의 c가 되지. 두 군의 곱이 얼마? 마사가 나왔어. 이렇게. 이걸 먼저 잡아내야지.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거는 요 방정식이지. 원래 풀려고 했던 거는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는요. 이를 풀려고 했던 거잖아, 원래. 그치? 우리가 알아낸 정보는 요거야. 요 놈과 요 놈이지. 여기 양분을 a로 나누면 되지. a는 어차피 0이 아닐 거니까, 2차니까. 0이 아닐 거지. 그러면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bx, a분의 c.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b하고 a분의 c만 알면은 원래 방정식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다 구해놨잖아. 대입을 해볼게. 그럼 x제곱에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양변에 4 곱해주시면 되지. 4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럼 원래 풀려고 했던 최초의 방정식이 뭐 요 놈의 근하니까. 여기서 근데 근해 공식을 새로 써주시면 되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야. 64. 73이네요. 숫자가 좀 더러운데 2분의 3 뿔마 루트의 73이 되겠어. 요게 바로 제대로 된 근이지. 그치? 근해 공식 잘못 적용시켰다. 어떻게 푼다고? 그치? 얘가 하나의 근, 얘가 하나의 근이야. 그래서 나온 근이 얘야. 그럼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 a분의 b하고 a분의 c만 알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도 난이도 하야. 얘도. 근해 공식 잘못 적용시킨 경우도 난이도 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얘밖에 없어, 얘. 2차항 잘못 본 경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 예전에 여의도고하고 숭이가 나와.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숭이가 나왔고, 요거. 다음에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두 문제만 더 하면 되는데 307번 가볼게. 그리고 이제 그 고쟁이가 좀 이게 학생들마다 조금 성취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쟁이가 좀 진도에 맞춰서 따라하기가 좀 벅찬 학생들은 가장 우선 1순위가 뭐니? 1순위를 둬야 될게 당연히 스텝 1이지. 고쟁이 스텝 1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난 스텝 2가 좀 많이 벅차다는 학생들은 주로 내가 다뤄주는 문제 위주로 복습만 위주로 하면 되겠어. 좀 우선은. 그렇지? 좀 여유가 되면은 당연히 다 해야 되고 그걸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307번 가볼게. 그 307번 보시면, 그 2차 방정식 파트는 특히 이제 뭐냐면 심화 문제가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그치? 뭐 점수 깎는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종종 나오는 게 얘고, 이거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px 플러스 q지? 요거의 두 군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근계수 관계 적어놓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p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q다. 요거도 적어두시고. 그럼 조건 가해 보시면 pq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 그러니까 pq는 100 이하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0 이하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30 이하가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어야 될 건 그거야. 4개의 약수.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문제마다 약간 표현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고유의 표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 이 문제는 4개의 약수를 밑줄 그어야지. 4개의 약수. 약수가 4개다. 요 문제는 요게 특징적이지. 약수가 4개래. 그치? 그럼 요거 해석합시다. 약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알고 있니? 이거. 어떤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소인수 분해를 했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3의 제곱이야.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어. 약수 개수 몇 개? 4 곱하기 3이 되지.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니? 고배 법칙 아니야? 우리 경우의 수에서. 그치? 2만 쳐다봤을 때 얘는 2가 몇 개 있다? 2가 3개 있지. 그치? 그럼 약수가 되려면 2를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케이스 몇 가지? 4가지. 얘만 쳐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그럼 얘만 쳐다봤을 때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럼 2개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당연히 곱해야지.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지. 여기서도 뽑고, 그리고 여기서도 뽑을 거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봐봐. 약수가 4개 나왔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 어떤 케이스가? 이런 경우야. 소수 곱하기 소수.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게 나왔어. 2 곱하기 3 이렇게 나왔어. 소수 곱하기 소수. 그럼 얘는 1제곱이잖아. 약수의 개수가 얼마겠어?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오지. 그지? 요 경우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 세제곱, 그렇지, 세제곱. 세제곱수.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게 나왔네? 그리고 약수 몇 개니? 2를 안 택하거나 하나 택하거나 2개 택하거나 3개 택하거나 총 가지수 4가지. 그래서 세제곱수 2가지 이렇게.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 이거 해석을 좀 해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는 그 바꿀 수 있는 게 보통 여기를 좀 작은 수로 하는데 지금 장훈 문제가 여기를 배분했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Q의 값이 최대값이야. Q가 최대일 때. Q라고 하는 거는 곱이지, 곱.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잖아. 곱이. 그치? 이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노가다 문제지. 봐봐. 이거 해볼게. 그럼 어떤 게 지금 알파와 베타는 30 이하의 자연수거든? 30 이하의 자연수면서 우리가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 요 형태지? 쭉 한번 나열해볼게.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 애들. 우선 세제곱수는 딱 눈에 들어오잖아? 30보다 작은 애 누구밖에 없어? 2의 세제곱하고 3의 세제곱 이거밖에 없잖아. 30보다 작은 애. 없지. 세제곱수는 두 놈밖에 없어. 그럼 소수 곱하기 소수는 좀 있지. 누구 있니? 30보다 작으면 돼.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5도 가능하고 2 곱하기 7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1도 가능하고 2 곱하기 13도 가능하네. 2로 이렇게 많지. 2 곱하기 17은 30 넘어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꽤 있지. 3, 5 있고 3, 7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없잖아. 5, 7에 35니까 넘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 애들이 얘네들이야. 얘네들 조합을 짤 건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근의 곱이 지금 Q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Q가 최대가 된다는 순간은 뭐냐면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거든. 그렇지? 그럼 곱이 최대가 되려면 알파, 베타를 누구로 결정을 해야 될까? 이거 조합을 짜야 되거든. 이게 좀 지금 배구를 해놨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많아. 조합을 잘 짜야지. 누구니 이거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얘하고 곱하면 얼마인 거야? 얘가 알파하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해봐. 6 곱하기 15니까 90 나오지? 요 두 놈이 선택이 되면. 그렇지? 얘보다 더 100에 가까운 애가 있니? 얘는 6이고 6하고 곱해져서 100에 가까운 애 14. 6하고 얘 하면은 84 안 돼. 얘가 더 얘네. 그렇지? 얘일 것 같은데 90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애가 얘밖에 없어. 얘는 27. 27하고 6 넘어가. 100을 넘어가면 안 돼. 더 없지. 그래서 요 두 놈이 될 것 같네. 요 두 놈이 알파와 베타가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15니까 P부터 구합시다. 두근의 합. P는 얼마? 두 개를 더해주면 21. Q는 두 개의 곱이지. 두 개의 곱이니까 90 되지. 지금 문제는 두 개를 더하래. 111. 정답은 111 나오겠네. 그 다음에 308번 가볼까 마지막으로. 갑시다. 308번. 얘는 좀 해설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 성난 문제. 이거 너무 좀 지엽적이지, 이거. 봐봐. 근데 막상 이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그때 은근히 잘 풀던데, 봐봐.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0 있어. 이거의 두근이 PQ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근계수 관계. P 더하기 Q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PQ 두근의 곱은 A분의 C 적어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정식 있지? C X 제곱에 마이너스 BX다 플러스 A는 0이지. 요거에 두 근이 있어. 두 근은 R과 S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계수 관계 적어볼까? R 더하기 S. 얘는 C분의 B
그 다음에 얘는 C분의 A가 되겠지. 우선 필요한 거 딱 적어놨어. 해설이 조금 이상하게 좀 풀어놔가지고 이걸로 좀 바꿀 테니까. 그럴 때 지금 가조건을 보시면 가에 이런 내용 나와 있지.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P하고 Q의 대소와 비교가 나와 있어. P가 이렇게 돼 있지. 이러한 대소관계.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R이 S보다 작아야 돼. 그럴 때 지금 PQRS 대소관계 구하라 이 문제지.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지금 얘는 PQ고 그다음에 여기 RS란 말이야. 그러면 이 P하고 Q하고 RS를 연결할 수 있는 좀 고리가 좀 필요하지 않니? 둘을 좀 비교하려면. 그래서 얘를 내가 고정을 시켜놓고 요거를 얘한테 끼워 맞추는 거지. 왜냐면 PQ에 지금 대소 비교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지. 봐봐. 번분수로 만들어 볼게. 분자분모를 A로 나눠. 그럼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A분의 C, 얘를 A분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되니? 분자분모를 A로 나눴어. 되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A분의 B가 얘잖아.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Q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얘가 바로 뭐냐면 PQ지. 그러니까 요거 공통 분모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P분의 1 빼기 마이너스 Q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 얘도 내가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는 요거랑 좀 째려봐봐. 얘를 째려보면 뒤집힌 거잖아. 분자분모 뒤집혔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Q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되니? 여기까지? PQ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지. 역수니까. 분자분모 뒤집혔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이거야. PQ분의 1은 마이너스 P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Q분의 1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 P하고 Q에 대한 식으로 내가 표현했지. 그럼 이제 관찰해볼게, 얘들아. 이 R하고 S를 결정할 건데 얘가 만약에 R이면 얘가 S가 될 것이고 그렇지. 거꾸로 얘가 S면 얘가 R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겠지. 케이스가 요 R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P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요 R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Q분의 1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때는 요때는 S가 마이너스 Q분의 1이 되겠지. 그때 요때는 S가 마이너스 P분의 1이 될 것이고 둘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할지는 누구를 만족해야 된다. 얘를 만족해야 된다. 나. 그러면 이거 잘 대소비교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편한 값 대입해 볼게. 봐봐. 묘사에 있는 거 우리가 Q 대신 2분의 1 집어넣어. 그 다음 P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읍시다. P 마이너스 2분의 1, Q 2분의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뭐가 돼? 2가 되지. 여기에 2분의 1 들어갔어. 요놈 자리에 2분의 1 들어갔어.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지금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 이거는 탈락이지. 문제 법하는 경우가 아니잖아. 이 경우겠네. 그치?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얘를 뒤집은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 그 다음에 S는 뭐가 돼? 이거를 뒤집은 거니까 2가 되지. 누가 제일 커? 이미 그냥 대소비교까지 끝났네. 얘가 제일 크잖아. S가 제일 크지. S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누구니? P 그 다음에 R이 되겠지.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거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 근데 309번하고 310번은 얘는 올해 약간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고 특히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단국은 부교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309하고 310은 좀 의미가 있어. 요거 하나만 더 할까? 월급만보다 한 문제만 더 해볼까? 한 문제만 더 하자 그래요. 월급만보다 309번 하나만 해볼게. 그럼 오늘 숙제는 310번까지 오시면 돼. 기출은 310번까지 오시면 되고 309번을 내가 해볼게.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309번은 그 모의고사 문제야. 이것도 요 근래 나왔던 거 중요도가 있고. 볼까? 309번 읽어볼게. 두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이거의 서로 다른 두식은 알파벳하다. 그럼 근계수관계 적어놓자고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야 이게. 이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B 적어놔야지. 그럼 다음에 또 하나 2차 방정식 있어. x 제곱에 플러스에 3ax, 그 다음에 플러스 3b지. 이거의 두 근, 요거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군계성계 써야지 우리가. 그럼 두 근의 합 구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4 더한 거지. 얘가 마이너스 3a인 거고. 곱을 구합시다. 요 두 개의 곱이야. 그럼 바로 전개해볼게. 알파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지. 두 근의 곱을 한 게 얼마? 3b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AB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연립하면 돼. 지금 문자가 4개인데 조건도 4개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알파 베타. 얘가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집어넣어. 그럼 얘 쭉 넘어가면은 A값 바로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지. A 얼마?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얘가 B지. 얘가 B이고 얘가 마이너스 A지.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2B가 될 거고 2B가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A인데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 플러스 2, 4, 8. B는 4가 나오네. 그치? AB 먼저 구했지. 그치?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그러면 지금 봅시다. AB를 구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식이 하나 등장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문제 한번 더 읽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값을 구하라 이랬고, 문제가 묻는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래.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얘랑 알파의 n 더하기 1, 그 다음 베타의 n 플러스 1, 요게 같게 되는 자연수의 값 구하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요걸 좀 째려봅시다. 얘를 보면 뭔가 좀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있니? 내가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면 봐봐. 이거부터 볼게. 이거 우리가 이거 있잖아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이러한 2차식을 봤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니? 뭐 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돼? x 마이너스 1을 곱할 생각 해줘야지. 우리 오메가 배웠잖아. 오메가. 그러니까 얘가 딱 보이잖아. 그럼 여기 양변에 누굴 곱해? x 마이너스를 딱 곱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x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얘를 보면 얘가 이어져야 돼 바로. 그러면 거꾸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퀄 0 얘가 보였어. 그럼 얘는 누굴 곱할까? x 플러스 1을 곱할 생각해줘야지. 양변에 똑같이 x 더하기 1을 곱해주시면 여기는 x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지. 똑같은 원리야. 얘가 보였어. 여기다가 누굴 곱할까? x 플러스 2. 그치? 얘한테는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들어야 돼. 되니?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x제곱이 얼마다? 마팔이다. 이렇게. 요거를 조금 잡아내야 되고, 요걸 어떻게든 이용을 하겠다는 거야. 봐봐. 이 문제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뭐냐면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규칙성만 찾으면 되고,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1제곱, 베타의 1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잖아. 얘 얼마야? 2인 거 알고 있지. 얘는 얼마? B니까 4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2야. 그러면 이제 알파에 하나씩 올려볼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서 4에서 2배 이거니까 8을 빼면 되겠지. 얼마? 마사가 나오겠지. 지금 이게 같아 달라? 다르지? 지금 여기 같게 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세제곱 갑시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요거 가볼게. 물론 얘는 곱셈공식 변형을 해도 되는데 얘를 알고 있잖아. 세제곱이 8인 거, 세제곱이 마팔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6 되지. 됐니? 좀 빠르게 구해야지 이렇게. 그럼 4제곱 구해볼게. 4제곱. 그럼 얘는 곱셈 공식을 써가지고 뭐 제곱에 제곱 막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오래 걸리지. 그럼 얘는
세제곱이 마팔이야. 세제곱이 마팔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아니니?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얼마냐면 2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요게 2니까 얼마 나와? 드디어 나왔네. 그치? n이 3이 되면 3일 때하고 살 때 같잖아. 요게 성립이 되잖아. 그렇지? 최초로 지금 성립이 되는 거 n이 3일 때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돼. 그 다음은 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해볼게. 우리가 확신을 얻으려면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도 해볼게.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64로 묶이겠지. 그렇지. 64로 묶이면서 알파 제곱, 그냥 이걸로 합시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게 되지. 그럼 여기 재활용하면 여기 마사거든. 이게 얼마? 32. 6제곱 가볼게. 6제곱은 3의 제곱이지? 이거의 제곱. 여기서 이제 알파 세제곱이 마팔. 베타 세제곱도 마팔인 거 알고 있으니까 6제곱은 64도 128. 그 다음에 7제곱 가볼게. 7제곱은 6제곱, 봐봐. 세제곱에 마이너스 8이니까 64로 묶으면 되지. 64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니? 되니? 요거. 그러니까 얘가 얼마? 2인 거 알고 있잖아. 오, 128 나왔네, 드디어. 또 나왔네. 근데 확신 얻었지. 봐봐. 최초로 만족하는 건 언제다? 3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족하는 건 얼마일 때? 6일 때다. 그럼 3의 배수라는 거를 우리가 규칙을 찾았지. 그럼 답이 나왔어. 봐봐. 3, 6, 9, 12, 15, 18까지. 이것들의 합과라 이거지. 그럼 얘도 얼마? 20일. 얘 20일. 20일. 20일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63. 이렇게. 310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치? 최근 건데 아직 장우 빼고는 타학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돼. 게다가 2차 방정식은 문제가 좀 귀하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가. 자, 그래서 오늘 목표치 진도는 다 했고